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 이렇게 잘 쉬셨죠? 저도 한 주 나름대로 충실히 일을 했고, 토요일 날 제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센터를 갔어요. 토요일 날,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강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평에 건강센터에 갔는데, 그 담당 직원이 저한테 묻는 게 이렇게 물어요. 혹시 어느 소속 운동선수입니까? 복싱입니까? 아니면 뭐 UFC입니까? 아니면은 뭐 유도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운동선수 아닌데요? 하니까 운동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혈관 탄력성이 이렇게 높아요? 제가 혈관 탄력성이 100점이랍니다. 혈관 탄력성 100점은요. 진짜 유능한 스포츠맨들한테만 나온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뭐가 있냐면 피로도 하고 이 신체적 스트레스가 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로지 진짜 극단도의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UFC 선수라든지 유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만 보이는 이제 테스트라 자기는 100% 운동선수인 줄 알고 물었더니만 근데 또 중요한 건 심리적 스트레스는 빵이야.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운동선수인데 어떻게 심리적 스트레스는 또 하나도 없어. 그 뭐야 이제 이렇게 해서 묻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저는 운동은 1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숨쉬기 운동에는 한 적이 없다. 몸에도 아프도 안 들어간다. 차로 간다. 이렇게 내가 운동을 안 하는데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하나 있어요. 물을 그냥 하루에 2리터씩 계속 먹습니다. 물 먹었는데 뭐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그 뭐 이유는 물의 효과 같습니다 하니까 무슨 물 먹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컨텀수라고 하니까 잘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인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에너지 워터입니다. 이게 물을 먹으면 꼭 운동한 것과 똑같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물인데 제가 이걸 먹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가능해요? 진짜요? 하고 몇 번을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크루팅 하려고 공무원만 아니면 제가 리크루팅 했을 건데 이 공무원들이 사업을 못해. 맞죠? 그래서 내가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을 괜히 끌어들였다가 내가 남겨볼까봐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담 이사한테 붙여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현재 공무원이 지금 우리 사업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다양한 임상들이 왜 나올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반추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고객이 누가 왔어요? 몸이 좀 안 좋고 기저질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먼저 병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죠? 비포 에이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물을 음용하기 전에 본인의 몸 상태, 그리고 물을 먹고 나서 한 2달 뒤에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표집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경계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훈련되거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몰입해버리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양자의 원리는요, 동양이 한 5천 년 역사를 갖고 있고, 서양은 한 100년도 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집대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화하지 못한 거고, 서양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시켜서 그걸 하나의 학문과 또는 과학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이 훨씬 더 양자는 더 깊고 더 넓어요. 자, 그러면 양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그냥 느낌으로 느낀 거와 그걸 이론으로 집대성한 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근거를 너무 중시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퀀텀존 발생기 같은 제품 못 팝니다. 왜? 이론적 근거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보이지 않는 에너지밖에 없어. 빛도 에너지고 공기도 에너지고 그 다음에 뭐다? 향도 에너지예요. 그걸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탐닉하거나 이론적으로 너무 훈련시켜버리면 이런 퀀텀존 발전기는 아무도 못 팝니다. 하지만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어떤 마음적인, 영적인 부분 또는 체험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분은 또 퀀텀존 발전기를 더 잘 팔 겁니다. 거꾸로 그분은 뭐다? 퀀텀숙이나 이런 걸 더 못 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다?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각자 다른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르다고 인정해야지 그걸 특별하고 우대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누가 더 맞는 것도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건데 그게 서로가 좀 교집합되어서 함께 그것을 완성시켜낸다면 그건 완벽한 거죠.
다양하게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그걸 하나의 시너지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적 미션의 핵심이고 기업 완성의 마무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예요. 우리는 쉽게 재단하는 게 편하고 이게 구분 짓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르다고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가장 위험한 태도다. 자, 상대를 내하고 비슷하게 좀 맞추고 싶고 내하고 비슷하게 같은 색깔로 표준화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점이에요. 사회는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하나로 뭔가를 이론을 통일한다, 생각을 통일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통일된 시스템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사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한다? 내가 사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선택은 첫 번째, 몰입감. 내가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에너지가 약하다면 돋보기처럼 한 방향으로 꽉 쏴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몰입감, 집중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 몰입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몰입과 집중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에너지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필요 없는 소모적인 생각, 소모적인 에너지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 필요 없는 에너지와 소모된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 없는 에너지고 필요 없는 소모 전략들이에요. 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죠? 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오늘 일하고 싶은데 자꾸 최금석 우리 전무님이 나를 이상하게 봐. 삐딱하게 쳐다봐. 이러면 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아, 불편하지. 저 양반이 왜 무슨 불만이 있나? 아,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지? 이러면 온갖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시 쏠려버려요. 일하려고 했던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최금석 부모님은 저렇게 민감하고 저렇게 예민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맞아요.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사적으로 애가 뭐 교통사고 났거나 뭐다? 딸내미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임신했거나 뭐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 뭘 나를 삐딱이 쳐다본다고. 내 때문에 그럴 거야. 내 때문에 그럴 거야. 그 생각을 왜 합니까?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대표님 돈 한 1억만 빌려주세요.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하기 전까지야 내가 오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분한테는 뭔 특별한 개인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뭐다? 나와 자꾸 빗대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뺀들하게 쳐다보는 거는 분명히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을 거야. 맞아요. 이건 내한테 유리한 태도다 불리한 태도다? 불리한 태도. 이런 거는 같이 말하는 얘기예요. 아, 다르구나. 지금 최금석 전무님은 내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뭔가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뭐다? 나와 빗대어서 내한테 불만 갖고 있나? 뭐지 저거? 아씨 또 지금 불러가 또 한 시간 동안 대담해줘야 되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은요. 내가 유리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유리한 판단은 간단합니다. 아, 각자의 몫을 인정해 주자. 각자가 저렇게 불편해할 때는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뭐다? 그만의 특별한 자기만의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넘겨주는 것이 그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 중압감을 다 가져버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그냥 꽝 치고 집에 가는 겁니다. 다 이해가시죠?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은 뭐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평가를 좀 합리적으로 하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내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 이해가죠? 그걸 통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의 낼리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 관계는 좀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건. 어떤 일을 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팀워크를 이루는데. 제가 우리 최은남 총괄이사하고 일을 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다? 아씨, 내가 다 하고 싶거든. 최은남 우리 이사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스타일. 저 사람하고자 하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어.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다? 잘해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약간 견제하고 약간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다? 아, 최윤남 총괄이 사이에 눈도 주자. 이해가시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에 한 50%는 최윤남 이사의 결정권에 맡겨주자.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누구다? 그 상대에 대해서 눈을 줘야 돼요. 아, 저분이 훌륭히 잘해낼 거야. 내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내하고 결과치는 다르겠지만, 저분도 저분 나름대로 칼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만의 잘 그림을 그릴 거야라고 해서 공간을 비워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정의는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다른 쪽에서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정의한테 와서 딱 묻는 질문 첫 번째. 정의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 노림수입니다. 왜 제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채우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 쳐놨으면 여러분들 뭐 섬이지? 여러분들 뭐 할 겁니까? 들어와서. 뒤에 들어온 분들에게도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들 여백을 남겨두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이 더 그릴 수 있는, 덧칠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 공간을 자꾸 비워두는데?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뭐다? 그림에 자기가 그냥 편승해서 가면 그는 모섬입니다. 자기가 채운 게 하나도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정의는 많은 부분을 비워두는 이유가 뭐다? 그건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 어떤 회사보다도 독재를 더 잘할 수 있는 회사다. 맞아요. 제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같습니까? 독재자 같습니까? 우리 저기 안정인 전무님이 그냥 평범한 분 같아요? 독재자 같아요? 독재자예요. 최은남 이사, 평범한 사람이고 독재자입니까? 독재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독재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독재를 펼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독재를 실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는 고도의 자기 수양이 안 되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색깔을 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러분들 수용하셔야 돼요. 정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간을 양보했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그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항상 여백을 만들어 두고 있는 회사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리를 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준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아요. 이해갑니까? 아, 내 공간을 채우면 되는구나. 남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뭐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내 공간을 채우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 맞아요. 근데 정의는 뭐다? 다 비워놨어. 내 공간을.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공간을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정의는 절대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백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의 몫으로 던져주는 것. 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내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두 사람이 뭐다? 지분으로 같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 이거는 고도의 능력이에요. 이거 쉬운 능력 아니에요. 이게 정인의 문화입니다. 정의는 절대 뭐다? 독선하지 않고 독재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어떤 공간이라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내가 중압감이 없고 내가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다?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혼자 다 하려고 그럽니까? 조직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에게 각자 뭐다? 역할을 이임해주고 역할을 이임해줬다면 뭐다? 역할을 이임해줬다면요. 그의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실수해도 묵묵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분을 양보하는 이유입니다. 지분을 양보했는데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의 결정권을 의사를 존중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양보해준 게 아니에요. 머슴에게 그냥 땅을 준 겁니다. 이해가나요? 우리는 주인 자리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머슴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인 자리를 서로가 나누죠. 자, 내가 왕권을 갖고 있어요. 왕권을 뭐다? 신하들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신하의 자식도 왕이 될 수 있도록.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다르다. 자, 이제 세 가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에 집중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상대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상대의 불편한 표정을 보고 이게 내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인식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하다.
뭐라고 생각하자? 그의 문제가 있을 거야. 그 개인사에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그냥 떼주고 믿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일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여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정인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세 번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프로모션 정책을 이해 못하겠어요. 자,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정책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사가 아니 총괄이사님 프로모션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양해합니다. 이해됩니다. 총괄이사가 대표님 영업자가 프로모션을 이해 못한다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다? 총괄이사가 경영자예요. 총괄이사가 경영자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총괄본부장이 그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만큼 뭐다? 경영진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총괄이사나 여러분 총괄본부장급은 또는 본부장급은 뭐다? 본사의 경영진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대묻거나 그걸 다시 피드백한다는 것은 그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만큼 뭐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임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경영권을 이임했는데 그 경영자가 그 색깔을 모르고 있고 생각을 모르고 있다? 그걸 대묻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회사의 규칙 사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규칙 사유다. 그만큼 뭐다? 본사와 호흡하지 않고 괴리를 두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분배된 이유만큼 여러분들 역할이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 총괄본부장, 총괄이사는 본사와 완전 밀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사는 뭐다? 영업이사는 총괄이사와 완벽하게 밀착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오류와 오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밀착도가 떨어지면 100% 뭐다? 중간에서부터 오해와 오판이 시작되면 조직은 한 방에 무너져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밀착도라는 것은 뭐다? 밀착도라는 건 뭐죠? 그냥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는 것처럼 믿어주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처럼 믿어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살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도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구치소에 방내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다? 아,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내 학비를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을 거야. 그게 진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부모가 그런 선택을 왜 했겠습니까? 분명히 자식 때문에 했겠죠. 또한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는 거. 이거 뭡니까?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의 길라잡이가 됐다면 걔들이 그렇게 왜 탈선하고 왜 이탈합니까? 이것은 오로지 뭐다?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적 미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조 중에 자 총괄본부와 뭐다? 일반 본부는 그 부모와 자식 같아야 되고 총괄이사와 영업이사도 그 부모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공적 미션인 겁니다. 제가 공적 미션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직원들을 아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공적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정에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회사로 갖고 오면 그게 없는데 회사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평가해버리잖아요. 사람을. 왜 내 자식은 20년 동안 기다려주면서 별의별 짓 다 해도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키워주는데 왜 여러분 팀원은 안 믿어주고 금방 변심하고 금방 오해하고 왜 그럽니까? 자, 공적 미션은 뭐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성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공적 미션이에요. 과연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뭐다? 훈련하자. 그게 안 되니까 훈련하자는 겁니다. 더 깊이 있게 나를 통찰하고 세션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겠지만 그 고민의 척도와 깊이도 중요해요. 그냥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성장에 도움되지 않은 고민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자, 나의 성장에 도움되지 않은 고민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90%가 나의 성장에 도움되지 않은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갈구려고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거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상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뭐다? 믿어주는 대상입니다. 아,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지 그냥 간단하게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간단하게 재단되거나 평가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공적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사람을 근원적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거기에 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의 말을 여러분들 무조건 복종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의사결정권자는 어차피 어느 조직에도 책임자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있고요. 아무리 봉건제라 해도 왕은 있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조직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의사결정권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한다? 의사결정권자가 한다. 거기에 대한 존중과 애우, 그 사람을 그 역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공적 미션입니다. 약간 대립되는 것 같지만 그건 똑같은 영역의 공적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큼 우리가 명심하자. 누군가가 이렇게 선임이 됐다면 그의 위치와 자리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의 의사결정을 그냥 법이라 생각하고 존중해주자. 두 번째 뭐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자? 공적 미션. 그냥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부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줘 보자.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심리적 중압감 또는 업무적인 뭐다? 소모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온리원 오늘 하루를 나의 성과에 나의 어떤 일에 집중과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전투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성취감을 가지고 여러분 개선장군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잔재되어 있는 수많은 잡념들, 수많은 헷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정리하자. 이게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지나친 것도 안 돼요. 부족한 것도 안 돼요. 그 경계를 잡는 것.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는 경계를 잡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너무 부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가 부족할 때는 힘을 짜서 하는 거고 힘을 짜서 할 때 안 될 때는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개인이 다 기업가가 돼야 된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기초사업 설명회를 제가 안 합니다. 자, 기초사업 설명회를 본사에서나 지방에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 설명회는 누가 하느냐면요. 영업부장 정도 선에서 하는 게 가장 따끈따끈해요. 자, 우리 사업을 이제 막 아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다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리더들은 만다 비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는 방향을 설명하는 거고 이해가시죠? 대표는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거고 비전 설명을 여러분 영업이사나 총괄이사가 해주셔야 되고 사업 설명은 누가 해야 된다? 부장 정도에서 해야 돼요.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가 굳이 해결화돼서 한 가지로 갈 필요가 없다. 이해가죠? 오늘은 나는 뭐다? 큰 텀 수기 사업 설명 하겠다. 오케이, 좋아요. 내일은 뭐다? 큰 텀 좀 발생기 사업 설명 하겠다. 나 모레는 뭐다? 나는 큰 텀 팀기 사업 설명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컨셉의 사업 설명회가 현장에서 불티나게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저희 총괄이사님, 제가 오늘 월요일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시간 주세요. 이렇게 박탈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해가시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리더들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저는 주는데 나는 안 주는데 나도 시간도 나도 하고 싶다. 이해갑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리얼한 스피치와 리얼한 AP가 나온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다. 9월 말일까지만 제가 전국 순회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하고 10월 1일부터는 제가 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어떤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가더라도 제가 방향성만 이야기하지 리더들 미팅만 하지 초기 사업자 미팅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본산에서도 초기 사업자 미팅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초기 사업자를 저한테 붙이지 마세요. 저는 뭐다? 리더 미팅하고 리더 비전 설명만 한다. 요게 10월 1일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한다? 지방은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부장선에서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비전 설명을 영업이사나 총괄이사 선에서 비전 설명을 여러분들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게 지금 요번 내일까지 끝내고 나서 해야 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업무다. 내일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까지는 온리 업무다. 프로모션에 몰입하시고 수요일 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전체 회의를 한다면 이 세미나 사업 설명회 비전 설명회를 어떻게 배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하셔라. 10월부터는 제가 지방 돌면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오늘은 뭐 중요한 날이니까